자, 아무튼 이만큼 절박한 한동훈의 사정이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의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늘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는 지가 뭐 처음에 비대위원장 할 때만 해도 비슷하다 또는 지가 역전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그림자가 커졌는데 지금 같은 당 안에서도 거의 20명 데리고 있는 그 반장 노릇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같은 급이 되는 걸 꿈꾸기 이전에 어떻게 네 당 안에서라도 제대로 대표로 대접이나 일단 먼저 받아.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오세훈 먼저 꺾어야 될 상황인 건데 도저히 오세훈을 꺾을 자신이 없는지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명태균을 좀 찾아가든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 한 석 달 전만 해도 10월이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어떤 그 특검 내지는 기소 뭐 아니면 처벌 아니면 유폐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 가지고 할 수도 없으면서 요거를 이슈로 띄우기 위해서 발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만큼 말빨이 안 먹히고 있거든요. 관련된 뉴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이후 이탈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든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뭐를 떠난다고요? 오멜라스요. 이게 뭐죠? 저도 몰라서 검색 좀 해봐 주세요, 여러분. 오멜라스가 뭔가요?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 오멜라스를 떠나듯이라는 표현이 1974년 SF계의 노벨문학상 휴고상을 수상한 어슐러 르 권의 판타지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는지.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멜라스란 소설을 오멜라스를 떠나면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중2병도 아니고 출국하면서 빨간색 책 끼고 나가질 않나. 나 이런 소설도 알아. 나 굉장히 품격 있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비유하는 같아요. 방식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그 느낌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딱 주워 듣고 지가 아는 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저희 아들이 요즘 요거 쓰면 고급져 보일까 봐. 어디서 살짝 단편적으로 주워 들은 것들을 엄청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요즘 초등학교 남자애들이거든요. 딱 그 느낌인데. 정말 윤석열스럽게 난 떠나면은 그 캐서방하고 저기 엘리자베스 그 헐린가 아무튼 그 언니 나왔던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는 기억이 나지만 이건 뭐 사람들이 알만한 걸 갖고 비유를 해야 아니지. 그거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 싫어요. 사람들이 다 알만하고 다 읽을 만한 거 자기 읽었다 싫어. 난 사람들이 모르는 거 굳이 구석탱이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나와서 얘기할 거야. 니들 이거 몰랐지? 난 알지롱. 그리고 지금 여러분 댓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줄 아세요? 김건희랑 이재명이랑 똑같다. 이게 얘네들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한동훈 지금 댓글팀이 프레임 정한 게 딱 그거. 김건희랑 이재명이랑 똑같다. 뭐가 똑같아. 한쪽은 4만 원 때문에 150번씩 검찰 수사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디올백을 받고 주가 조작을 해갖고 30억을 벌어도 기소가 뭐야? 조사도 안 받고 있는 이걸 어떻게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 오멜라스가 그 왜 BTS 봄날 있잖아요. 거기 뮤직비디오에서 오멜라스라는 문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국민 정서에. 난 BTS 뮤직비디오도 본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아미들은 다 알 거야. 아직하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가 썼으면 알고나 썼을 거지만 누군가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댓글팀에 편집장이 이걸 써준 것 같아. 오멜라스를 떠나며를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거는 니들만 아는 거고요. 국민 정서에 와서 닿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 있을 때는 윤석열도 밀어주고 언론도 밀어주고 조중동도 밀어주고 다 이제 한동훈 이제 한동훈 이재명 양자구 들어가면 한동훈 이긴다 막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 갈 때에 그때 한동훈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총선에 170석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돌아다닙니다. 셀카 찍으면서 전국을 누볐잖아. 근데 실패했잖아.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한테 버림까지 받았어.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조중동이 이재명 정권의 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설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아직도 이길 것 같은 거야. 아직도 자기가 예전에 안철수나 이낙연이 가졌던 한때의 거품의 지지율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그 봄날 그 뮤직비디오가 세월호 추모. 그러니까. 맞아. 어디다 갖다 댈 거를 알고 갖다 대야지. BTS도 네가 오멜라스 얘기하는 거 싫어할 거야. 겁나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바짓글행이를 잡고서라도 내가 유일한 대항마야 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싣고 싶어갖고 무리를 던지는 거예요. 무리수를 던지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당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기류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퇴진 내지는 뭐 그에 대한 어떤 그 교체에 대한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미 중진위원들, 추경호를 비롯한 중진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얘를 밀어내고 비대위로 가자, 새로운 대표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비대위 대표로 얘기가 됐었던 게 저기 김재원이었어요. 김재원 최고. 근데 김재원이가 그거 믿고 까불다가 명태균한테 한 방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밀어내도 뒤에 마땅하게 지금 끌어서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밀어 올리려고 그러면 딱 셋밖에 없어. 권성동, 장제원, 그 다음에 지금 추경호. 이 셋밖에 없어요, 현재. 왜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다 윤석열 그 친윤 안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셋 모두 다 국민적 정서, 당원들 정서 안에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가 어떻게든 이번 명태균 사태 없었으면 건의가 어떻게든 준석이를 복당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준석이도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힘을 맡아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대표인 거야. 예전 같으면 김기현 바꾸듯이 이준석 쫓아내듯이 몇 번을 갈아쳤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얘네들 이 플랜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대표로 들어오면 우리가 사흘 쫓아낼 거야 라는 식으로.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또 그 플랜은 플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어제부터 한 대표 물러가라라는 시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대표는 나 말고는 지금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띄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에 상관없이 그분들은 지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돈 받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아시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주변 분들이 어머 시위하네 느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 옛날에 행동을. 서울시청 개방했을 때 박원순 시장실에 쳐들어갔고 원순이 2년 어디 갔어 막 이러고 욕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당내에서 한동훈 축출 기류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한동훈의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돈 들어왔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 자기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김건희를 어떻게든 잡아 넣어야 되는데 김건희에 대한 사법 처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의 기소 이게 동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예요. 이미 이제 뭐 대북선거 이런 거 다 날라갔고 유일하게 고발사주 거기에도 이제 거기에도 얘네가 제2의 유동기로 키우고 있는 네, 그 증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증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았다라는 걸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시기도 너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상황 증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점점 더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10월 15일 날 이미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풀에 실패한 거야. 국진당이랑 저쪽 애들이 끌고 가는 거는. 근데 이게 11월에는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결심 가는 거 올해 넘어가요. 올해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이전에 이 정권이 먼저 끝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야. 왜냐면 먼저 사법 처리를 해놓고 그거를 동력으로 해갖고 김건희 방탄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방탄을 계속 해주다 보면 두 사람의 어떤 법적 처리에 대한 잣대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라도 아니 김건희는 이랬는데 이재명을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는 기류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어떻게든 누가 순서가 됐든 김건희를 보내지 않으면 이재명도 못 보낸다라고 하는 거를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용산에다가. 하지만 용산에 있는 건희는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실상시가 전혀 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권한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도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예전에는 숨겨진 실상시였는데 이제 그 실상시들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사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로 여전히 건재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이번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낙하산은 안 된다고 지목한 걸로 알려졌던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관광에서 돈을 뺀다는 얘기죠, 건희가. 네,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 역시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5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항을 팔아먹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또 행정관, 음주운전으로 최근 벌금형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없고 퇴출도 안 당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선 출마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아오니까 바로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을 하는 이런 인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정부 시스템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레기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냐고. 그럼. 이미 가루를 내가지고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난리를 쳤을걸?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도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랬을걸? 걔네들은? 진짜 그 인사 잡음에 의해서 미리 그만 김성애 의전 담당하던 김승희 비서관 걔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어떠한 추문에도 끄떡이 없어요. 비서관이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이사했는데 재산이 700억인데도 아무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김승희는 그럼 지금 놀고 있을까요? 김승희는 겁나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내가 왜 그만뒀을까? 아니죠. 김승희를 그렇게 놀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런가요? 네, 저는 소리 소문 없이 또 어딘가에 꽂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뭐 마포대교나 강남 있는 데서 건의 사업을 건재하게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건재하게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인사에 대해 인사가 만사인 건데 애초에 여기 꽂혀 있는 애들이 김건희 라인이고 걔들이 문제가 있고 얘네들이 사실상의 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칠상시들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나오고 명단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견책이나 뭐 얘들을 바꾸고 교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얘들이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거기 비서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네는 못 건드는 애들이구나. 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짓까지 하냐. 야, 우리가, 호가호위한 근거대라! 이러면서 집단 행동 안 되잖아요. 야, 내가 언제 그걸 했는데, 내가 언제 국정농단을 했는데, 증거를 내놔봐, 그런 거야. 그냥 이 야. 나라가 흘러온 게 증거 아니야? 야, 정말, 와, 진짜. 얘네들이 사실상의 행정부 차관이나 뭐 이런 각 행정부에 가 있는 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인사 이런 것들을 모두 주물럭주물럭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 아닌 그 팩트들이 늘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늘 얘기하시고 나는 일개 행정관으로서 그런 권력이 없어. 그래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농단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냥 행정관으로 있었을 뿐이라는 거지. 정말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이 새끼들이 내려보낸 공문이라든지 내지는 그 담당자들하고 통화 내용만 까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행정관이나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 이름으로 자기 전화번호나 자기의 개인적인 명의로 해갖고 전화를 걸면 안 돼요. 또는 거기에 연락을 취하면 안 된다고. 그 자체가 그냥 월권이란 말이야. 조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 당시에 뭐 월권 행위나 뭐 이걸 했다 그 관련돼서 업무에 관련된 뭐 월권을 했다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2년 3년치를 다 뒤졌어. 그 밑에 있는 담당 비서관들까지 다 뒤졌어. 하지만 공식적인 공문을 내려보낸 거 말고는 직접 어떤 부서나 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걸 한 통도 못 찾았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얘네들 통화 털어보잖아요. 직접적으로 거의 매일 모든 것들을 수석이나 차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장관들한테 직접 전화해갖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까지 받았단 말이야. 그럼 왜 못 찾아? 증거를 대라고? 그럼 휴대폰 받아가지고 또는 그 안에 있는 대통령실 안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얘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나는 못 건들 거니까. 검찰이 봐줄 거니까. 수사도 안 할 거니까. 이런 자신감 때문에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개 행정관 따위가.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행정관 따위가. 아유, 대한민국 외교정책은 일개 국가안보실 1차장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은 왕하고 아련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냥 왕을 통해 갖고 정책이 결정이 되니까 지금 이 문고리들을 하고 있는 얘들의 위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의 허락 내지는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책도 결재가 안 나는 상황이라고 이거를 각 부서별로 다 나눠가지고 뭐 체육은 이쪽, 행정은 이쪽, 홍보는 이쪽, 재정은 이쪽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갖고 있으면서 정책이 통과되고 싶고 김건희나 윤석열을 만나고 싶으면 나를 통해야 돼라는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이 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미친 게 맞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말 뜨악할 만한 얘기를 날마다 해놓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건의는 그럴 수 있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건의가 이럴 수 있어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이런 미친 똘마니들이 있는데 그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교체 요구나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한동훈이가 이 얘기 꺼냈다가 그냥 개묵살 당한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네들을 바꾸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정치 바뀌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행정 바뀌지 않는다고. 따라서 건의를 직접 쳐내기 이전에 건의 밑에 있는 애들부터 쳐낼 수 있는 어떤 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됐든 아니면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애들이 얘네들 전화번호하고 얘네들 해먹은 것만 뒤에서 털면 금방 이거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기관들 전체가 다 건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네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죄 있으면 나를 건드려봐.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2배로 화가 나요, 2배로. 죄가 있으면 스스로 사그러들어서 들어가고 물러나고 퇴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걸 시전하고 있다는 거지.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